일단 저는 네. 저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라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네. 일단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할 빌미를 계속 찾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조금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쟤는 예의까지 없는 애야. 네, 그러니까 네. 싫어하는 이유가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적어도 네. 내가 예의를 갖추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까요? 이들한테 그런 시비거리를 주지 않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나 자신한테 좀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은 나한테 되게 무례하게 대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내 할 도리를 다 한다. 그래서 나 자신한테 똑같이 왜 괴물에 맞서려다가 괴물이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우아한 상태를 그대로 지키면서 나를 유지하는 거죠. 위고하이. 그렇죠. 그들이 낮게 가면 우리는 네. 높게 간다. 예. 저는 그거를 좀 지향을 하는 듯합니다. 뭐 상사나 좀 네. 어른들이 좀 악마처럼 대했을 때 피할 수 없을 때. 피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서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똑같이 악마처럼 할 수가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이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네. 너무 슬프지만 현실이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네. 대하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네. 의뢰 입장일 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작하는 사람이. 크리에이터가. 네, 예. 크리에이터가. 댓글을 보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이 한번 형성이 되면 네네.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생각만 해요. 어떤? 그러니까 확증 편향처럼 네. 이거 봐 얘는 부정직한 친구였잖아 라는 낙인이 한번 찍히면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의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느 순간 굉장히 사소한 실수였을지라도 네. 그게 확대가 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서 네. 저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이제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나를 깔 빌미를 주지 않기를 생각을 합니다. 빌미를 주지 않기. 네. 그게 그것 중에 하나가 예의를 갖추자. 나는 네. 내 도리를 다하자. 그럼 적어도 나한테는 떳떳하니까 네. 인 것 같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게 예의를 갖추자. 그리고 또 그 사람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네. 무례하면요. 그래서 네. 이제 두 번째로요. 네. 감정을 섞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싫어하는데 이미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반대로 그 에너지를 이 사람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차단을 한 대신에 네. 이 감정 에너지와 내 마음을 더 소중한 사람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겉도는 대화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네,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쟤는 나한테 마음을 안 여네라고 느낄지언정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하지만 네. 그 이상의 뭐 내 얘기나 뒷판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줄수록 네. 또 싫어할 빌미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최소화하는 거죠. 안녕하세요에 대해서 어떻게 깔 거야?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 정도. 맞아요. 그런 대화에서 깔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례함에 당하다 보면 나도 사람인데 똑같이 악마가 되고 싶을 때도 있고 네. 이 사람이 너무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미움 에너지가 저를 막 이렇게 집어삼킬 때 하나 각오를 다졌던 게 있습니다. 뭔가요? 내가 이 사람한테 최대의 복수는 내가 성공하는 거고 내가 이 사람보다 잘 되는 거다 라고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의 복수 에너지를 좀 나의 성장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저는 사람마다 왜 자기의 방어 계제가 있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근데 저는 그게 학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심리학책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유가 좀 나오잖아요. 네. 이해를 하면 미움이 좀 덜해지고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런 유형 중에 하나. 네. 그래서 감정을 좀 덜 섞고 그 사람을 차라리 연민으로 보는 게 저는 훨씬 낫더라고요. 자기도 힘들겠다. 네.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에 열등감이 많고 괴로우면 네. 남을 이렇게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쓸까를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걸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히든 채널에서 인간관계를 만드는 원천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는 게 나한테 손해니까.
관심을 안 쏟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할 일도 많은데. 맞아요. 맞아. 그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들한테 보답하기도 바쁜 게 인생인데. 맞아요. 진짜 보답도 못하는데.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응원하는 댓글에 내가 감사합니다 댓글 쓸 시간이 없어서 그쵸. 그분들한테도 못하는데. 그쵸. 굳이 네, 악플에? 악플에다가 변명 쓰는 시간이면. 그쵸. 그래서 제일 사랑의 반대는 네.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거를 늘 실천하는 편입니다. 감정을 두지 않고 악플한테는 무관심으로 놔두고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 봤는데요. 악플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네. 무관심, 무대응, 자기를 무시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요? 제일 좋을 때가 반응해주는 거. 네, 반응해주면 신나지. 신나죠. 저 알아요. 왜냐면 저 악플러 했었거든요 옛날. 저는 옛날에 했었어요. 네. 아, 어디서 주로 활동하셨나요? 저는 보통 스포츠. 아, 네. 네, 제가 두산 베어스의 오랜 팬이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건 그건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그냥 네. 뭐 지우거나 차단하거나 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데 그쵸. 아까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사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나 싫어해 고등학교 다닐 네, 때 네. 선생님들이 저 싫어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아니면 네, 뭐 진짜 군대 선임이 나 싫어해. 네. 이거 어떻게 같이 사는데 진짜. 아니면 직장 상사나 그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싫어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성향 자체가 밝고 웃음이 많은 분들은 무례한 말을 해도 일단 나도 모르게 웃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웃음이 무례하고 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만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걸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더 해도 되나? 얘한테? 네. 더 그래도 네. 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 봐, 얘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보자 너. 음.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괴롭힘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많이 네, 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단호해질 것. 단호해질 거. 네, 단호하면서 무례함을 적당히 끊어내는 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번에 책에 쓴 개소리엔 양소리와 개소리엔 양소리? 네. 네, 그리고 중의적 대답,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대답으로 네. 좀 재미없게 만들자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하면 네. 계속 그 반응을 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상처받아서 우는 게 그들이 원하는 반응일 수도 있고 네. 당황하는 게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재미없게 하기. 어. 근데 그 재미없는 반응 중에 하나가 저는 단답이라고 생각해요. 단답형? 단답형? 근데 네. 미워할 수 없는 단답형. 그거 중에 하나가요. 중의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의적인 대답.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받아주는 척하면서 네. 사실 긍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대답을 하면서 일단 들어주고 그 다음엔 이제 개소리가 가끔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네. 그러니까 너 어디까지 내 얘기 들어주나 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양소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맥락을 좀 다르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저는 들면. 주로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소리를 막 해요.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입술 빨개? 오늘 뒤집어 먹었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사회초년생 때 저한테 네. 쥐를 잡아먹었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실 당황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당황을 하면서 저만의 매뉴얼을 만든 거죠. 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개소리를 하면 쥐 그럴지도요? 그런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중의적 대답으로 먼저 수긍하는 척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대로 근데 쥐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쥐의 해 가장 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갑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본인이 아는 정보나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사람의 방어 기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저도 스스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양소리, 딴소리를 계속하는 네. 경지에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아 쟤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조금 얘랑 얘기하면 피곤해. 네. 아 자꾸 TMI 남발하고 왜 네. 이렇게 말이 많지?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막 신나서 시비를 걸다가 네. 나중에는 그냥 그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좀 터치를 덜 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초년생 때 싫은 소리를 원래 못하는 타입이었고요. 일단 웃음이 많은 스타일 밝고 사람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려다 보니까 네. 그런 장점을 만만하게 대하는 분들과 부딪히면서 제 스스로의 매뉴얼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약육강식? 네. 내 세계 같잖아요. 네. 좀 밑보이면은 바로 올라가서 이제 잡아먹고. 막 뒷담화하고 막 그 네. 느낌. 일단 핵심은 맥을 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 맥을 끊어줘야 돼. 이 사람은 자기 말에 취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쵸. 네.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결론이 없는 갈굼이 너무 스트레스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참는 게 회사 생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로 제가 고통스러웠던 건 그다음 두 번째는 저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처음 들어가가지고 배운 게 이제 그 방향이니까 그쵸.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윗사람한테는 잘하고 밑에 사람한테 막대하는 것이 정답인가? 왜냐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쵸. 나한테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가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물림 되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가 월급 받는 이유가 그래서 받는 거야. 맞아요. 그거 참으라고 받는 거야. 이렇게. 그거 참으라고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하느라 받는 그러니까 건데. 그만큼 리턴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거의 그쵸. 일부를 내가 쉐어받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를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차라리 저는 무례한 사람들한테는 네. 정상보다 살짝 도라이처럼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라는 결론까지 갔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 퍼포먼스가 낮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캐릭터화가 되면 네. 오히려 이제 잡담할 때만 그러고 일할 때는 안 그러면 네.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완전히 확실하게 도라이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했지만 네. 저희 동료 중에 그런 동료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그 네. 사람은 포지션을 그렇게 잡은 것도 있고 원래 네.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는 나중에는 막 사장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네. 어른들한테도 막 반존대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그 친구를 안 미워하고 오히려 캐릭터로 생각하고 귀여워하는 거예요. 얘 원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겠다. 나도 그래야겠다.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네네네. 이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 팀에서 옮기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이 좋아서 네. 이 사람 한 명만 내가 견디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뭐하러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일을 포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어 기제로 공부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왜 저럴까? 그리고 대화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양소리라는 거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그냥 막 말하면은 그거랑 관련 있는 딴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우주로 네.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얘기하면서 약간 그 뭐라 그래 케미? 뭐 케미가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걸 네. 원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쵸. 갈굼도 케미가 있어요. 그쵸. 군대에서도 딱 갈굼도 케미가 있다. 예. 그 군대에서도 딱 갈구면 그 갈고리가 갈군 사람 갈고리라 그러거든요. 네. 갈고리가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 걸리면 끝이 없지. 약간 그 갈굼의 케미가 안 맞으면 안 갈구게 되죠. 그쵸. 예. 일부러 그거를 주파수를 안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네. 이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는 걷다 대고 긍정적인 얘기 계속 하는 거죠. 힌트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 네네. 근데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얘를 갈구기에는 갈굴만한 내용이 또 아닌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네. 아 맞아. 갈굼의 케미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네. 우리
저희 군대 선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얘기하잖아요. 그 갈굼을 때 갈굼의 캠이라는 거는 대답을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근데 말 안 하면 말 안 하냐고 그러면은 또 갈구고. 그쵸. 그러니까 그 잘 갈구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든 그 갈굼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네. 이 사람은 갈고리다.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네. 예의를 갖춰서 도리를 다하면 제3자나 여론이 보기에는 나한테 편이 더 돌아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군대에서 이거 안 통해.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아닙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뒤진다 이런다고요. 그런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습니다 이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습니다 이래요. 그때 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네. 요즘도 그런가요 계속 군대에서는? 몰라요. 06군번 때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러겠다고? 그러면 거기다 아닙니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머리가 돌아가요. 시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를 안 하려고. 아,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네. 그쵸. 나 갑자기 소름 돋는다. 진짜 그런 분들은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게 진짜 네. 좋죠. 안 마주치는 게 진짜 네, 최고예요. 네, 피하는 게 상책인 사람. 네. 살면서 그런 분들 만나보셨어요? 막 이 사람은 네. 그냥 내 인생에 엮이기만 해도 위험할 것 같다. 많죠. 네, 그런 위험한 느낌이 들면 저는 항상 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피해요. 네. 저는 피하는 사람의 기준이 딱 있습니다. 남 험담하는 사람. 그렇죠. 네. 저는 남 험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내 얘기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맞아요. 안 만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재밌으려면 과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웃는 것도 더 크게 웃어야 되고 슬픈 것도 더 슬퍼하고 뭐 이런 대화에서도 와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해야지 네. 더 재밌어지고 더 티키타카가 되죠. 그렇죠. 그 얘기는 험담도 더 키워야 재미가 있어진다는 얘기. 네. 맞아요. 그래서 험담으로 친해지는 맞아요. 사람들은 험담을 더 키우기 마련이고 거기에 추측도 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험담하는 사람은 굉장히 제가 피하죠. 네.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험담하는 사람 너무 위험해. 저 그 얘기도 컨텐츠에서 몇 번 했는데요. 네. 험담 플러스 네.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대화의 중심이 내가 없고 남 얘기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사 남 얘기. 네.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모든 중심이 남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언젠가 그 남 얘기의 소재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언젠가가 아니라 그 자리 뜨면 바로 그 얘기할 거예요. 까먹기 전에. 그쵸. 남 얘기. 저는 그 남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딱 만났는데 남 얘기해. 그러면 남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그냥 재미없게 대답합니다. 양소리로 그래? 또? 아니요, 그냥 그래? 그리고 또 딴 얘기하죠. 양소리로. 그래? 그렇구나. 몰랐네. 그냥 이러고 재미없게 계속 대답하면 지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제가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서 근데 있잖아. 그래서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중심을. 저는 누구 욕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칭찬해버려요. 그냥. 그것도 방법입니다.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야, 걔 뭐 어떤 것 같아. 이러면 걔는 이래서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해놓으면 아주 이게 그거 되거든요. 그 씨가 돼가지고 돌고 돌아서 그 사람 욕한 것도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돌아가고 칭찬한 것도 돌아가고. 돌고 돌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음. 누가 진짜 너 이렇게 좋게 얘기하더라. 그게 나중에 다 운이 좋아지는 그런 요소가 되죠. 운빨. 결국엔 다 내가 뿌린 씨앗들이 나한테 돌아오고 네. 전 말에 업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 말의 업보가 내가 결국에 뱉은 말들이 나한테 화살처럼 돌아오는 순간들을 경험해 보시면 네. 전 악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악플도 남한테 정말 억한 소리를 하면 그것도 언젠가는 업보처럼 나한테 돌아올 거다.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게 기운들. 왜 그러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건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동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건 가능성을 여는 행동이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저는 네. 부동산 관심 많으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어? 부동산 투자는 요즘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는데 내가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 일이라는 게. 그쵸. 근데 딱 차단을 하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순간 그 옵션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게 스스로 막는 거예요. 옵션은 다양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치. 돈이 좋은 이유는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근데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험담을 많이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옵션이 좁아져요. 심지어 퇴사하고 그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내가 옵션을 이만큼 넓히느라고 그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험담을 해가지고 말로 옵션을 줄이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상충되니까 삶이 행복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왜냐면 나만 정답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그러면 난 그 정답이라고 내가 말했던 것만 계속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이라는 게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데 진짜 중요한 요소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결국 그 말이 가장 먼저 듣는 사람 나 자신이잖아요. 그 스스로한테 말을 뱉어놓고 못하면 못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네. 그럼 자존감에도 악영향이 올 수 그쵸, 있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예.